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겸 배우사입니다. 오늘도 사례를 각색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A씨는 이제 50대 초중반의 여성인데요. 이혼을 한 이후에 딸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준비하고는 20대 중반의 친구고요. 현재도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월 2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A씨의 경우에 계속해서 이혼한 이후에 딸을 양육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일 때는 다 받았지만 지금은 미성년자가 아니어서 양육비를 받고 있지는 않았고요. 이 양육비를 받지 않고 자신의 거의 월급으로만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딸이 취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마인 A씨는 계속해서 이제 딸도 돌봐야 되고 딸의 특히 취업 준비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무릎도 좀 안 좋으시고 허리도 안 좋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딸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투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자기 취업 준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A씨 주변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거북섬과 관련된 투자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A씨가 사는 지역이 이제 거북섬 개발하고 있는 주변 도시들에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 지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북섬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근데 이 거북섬은 대규모로 막 홍보를 합니다. 향후에 개발이 될 거고 유명 관광지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서 분양을 받아라 이렇게 투자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은 홍보나 광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주변 친구들도 너도 나도 거북섬 투자에 대해서 추천을 하곤 했어요. 이번에 거북섬 하나 했다. 주변에 다른 친구들도 거북섬 하나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A씨도 처음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주변 지인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양 관련 대행 사무실, 모델하우스 이런 데를 찾아가 보게 되는데요. 이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는 향후에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될 거고 공실 우려는 없을 거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월세 수익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후회 없는 투자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A씨는 이렇게 혼자서 딸을 키우고 양육비를 받으면서 또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한 2억 원 정도를 모은 상황이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좀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몸도 점점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일을 하긴 하지만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두려움도 있고 내가 노후 준비를 하려고 돈을 모아놓고 또 자녀 교육비나 자녀에게 쓰려고 돈을 모아놓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약간 노후 대비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A씨는 결국에 그 주변인들의 어떤 샀다는 경험담, 분양받았다는 경험담, 그리고 추천받고 모델하우스에서 얘기를 들은 이런 걸 종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거북섬에 자신의 현금 전부와 큰 대출을 받아서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잔금까지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상가에서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출이자는 이 월세 수익을 통해서 감당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잔금까지 납부하고 받아보니까 공실이 너무 많아서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영업을 하시려고 들어온다거나 여러 가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공실이 많고 그래서 언제쯤 이게 나갈까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와중에 대출이자와 관리비는 계속해서 내야 되겠죠.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내 월급의 전부가 들어가야 되는 수준의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 딸은 계속해서 취업 준비 중이고 본인의 시드머니, 노후 대비를 위해서 모아놨던 돈은 대출이자에 이제 써야 되는 그리고 이미 이제 상가를 분양받는데 써버린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은 사무실을 서울로 옮겼는데요. 제가 안산에서 사무실이 있을 때 되게 많이 했던 상담이에요. 안타깝게도 해당 지역에서 거북섬이라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북섬은 어디냐면요. 그 시아오 북쪽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만든 지역이에요. 모양이 거북이가 엎드리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거북섬이라는 이름이 됐는데요. 이 거북섬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안산이나 시흥 지역, 그 다음에 인천 이런 데서 분양을 받았고요.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기도 했고 실제로 한국수자원공사랑 시흥시가 대규모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프로젝트성으로 밀어붙인 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신뢰를 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 분양을 받을 때 그때는 부동산 호황기였거든요. 부동산이 막 상승하던 그런 시절이라서 2020년 즈음에 분양을 받기 시작해서 22년, 23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완공이 되고 여러 가지 등기를 이전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됐는데 공실이 엄청나게 나온 상황이 된 거죠. 당연히 처음에는 이 개발 계획은 유명 이제 휴양지가 될 거다라는 부분으로 희망이 부풀었었어요. 그리고 시청에서도 여러 가지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축제라던가 문화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도 계속해서 내놓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해당 투자를 해서
하면서 기대했던 어떤 월세 수익률이 있는데 이 월세를 올리지 못하는 수준으로 공실이 엄청 늘어났어요.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한 4,000개의 상가 중에 이제 한 차 있는 게 300개 정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제가 그 상담을 하게 되는 거는 주로 뭐냐면 분양을 받으러 갔을 때 분양대행 사무실 직원이 안정적으로 무조건 고수익, 이거 공실 위험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뭐랄까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공실 위험이나 리스크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대부분 분양을 하기 위해서 약간 장밋빛 이야기만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던 그런 상황들이 됐었기 때문에, 보통 변호사들이 이런 상담을 하게 되면은 뭐 그때 당시 녹음을 하셨냐, 뭐 사기 계약으로 취사를 할 거냐,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 상담을 하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사실 이런 증거를 갖추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처음에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나눠줬던 팜플렛이라던가 자료라던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찾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 그게 없다라고 하면 좀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 안산에 있을 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게 감리 문제였습니다. 감리 문제는 뭐냐면, 이 거북섬 지역에 사실 상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건물, 빌딩, 오피스텔, 보통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하죠, 이 생숙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 승인을 내줄 때 이제 완료되었다 이런 부분이 서류로 들어가야지 사용 승인을 내주는데, 사용 승인을 너무 쉽게 내준 거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점이 있어요. 그리고 건물도 하자 보수가 많이 필요하다,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거북섬은 코스타 델 솔, 이걸 꿈꾸고 있었다. 스페인의 남부 지중해 쪽의 유명 휴양지죠. 이 휴양지를 꿈꾸고 있었다가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 못했고요. 지금까지는.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이런 사례들은 사실은 보통 광고,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광고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저축만 하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축을 하면서 투자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병행을 해야 됩니다. 다만 오늘은 제가 사례를 각색해서 조금 말씀드렸던 이유는 인간의 심리적 오류, 편향 오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광고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수단이죠. 그래서 광고 전단지나 이런 걸 보면서 내가 투자 판단을 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는데, 다만 광고라는 부분들이 약간 과대나 허위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게 되게 컸고, 그리고 오늘 사실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도 거북섬 투자 권유를 10번 이상 들었거든요. 당연히 들어가지 않았는데 10번 이상을 들을 정도로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분석이나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선택 지지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분양을 받은 후에 선택을 내가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선택에 맞는 어떤 긍정적인 정보만 수용을 하려고 하는 편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이렇게 투자 권유를 듣고 내가 투자를 결국 하게 되면은 사실 투자 이후에 이걸 되돌릴 수 있는 상황들이 있죠. 예를 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받는 걸 포기한다거나 이런 절차들을 거칠 수가 있는데, 조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자신의 선택을 되돌릴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잘 되었다라고 해서 그런 정보만 계속해서 편향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래서 선택 지지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각색한 사례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했었으면은 조금 손실을 보실 수는 있었겠지만 조금 투자를 철회해야 한다거나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휴리스틱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바이럴 마케팅에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휴리스틱 편향은요, 어떤 객관적인 팩트나 데이터보다는 주변 이야기에 훨씬 더 인간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보통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고 편향적으로 의존을 하는 이런 경향성을 말을 하는데요. 보통 지금 A씨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투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어떤 데이터를 찾아보거나 이런다기보다는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이 투자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옳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A씨도 판단에 있어서 편향이 됐었던 거죠. 실제로 이 거북섬이 제가 10번인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저는 사실 투자를 말리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책임질 부분도 아니니까. 만약에 내가 말렸다고 실제로 투자 안 했는데 투자하셨으면 돈 벌었을 케이스가 되면은 사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변에 사실 이야기를 듣고 다 그분들도 어떻게 시작을 한 거냐면, 주변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아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받은 다음에 투자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휴리스틱 편향이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훨씬 더 조금 감정적으로 동화가 되고 또 이걸 통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주식 투자나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도 객관적으로 스스로 정말 뛰어다니고 분석하시는 분들은 수익도 많이 올리시고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추시고 있겠지만, 보통은 그냥 옆에 사람이 이게 좋다더라 라든지, 아니면 주식도 마찬가지죠. 이 주식이 되게 좋대, 뭐 이거 유명하대 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이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인간의 약점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고민을 해보면은 조금 더 현명한 투자 결정, 그리고 현명한 판단, 현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좀 사례를 다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